자,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2 6주차 1차 시 준비된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맡고 있는 유용재고요. 저희 오늘은 10월 10일 대체휴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었어요. 저희 수요일부터 본격적으로 대면 수업이 재개될 예정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블랙보드에 공지사항 몇 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험 기출문제, 역대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출문제들을 제가 쫙 정리해서 올려드렸는데요. 아마 학습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기출문제 꼭 확인을 해 보시기를 바라요. 자, 저희 6주차에는 데이터 정렬 그리고 부동소수점의 이해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숨가쁘게 이 파이썬 기초 문법 을 학습해 왔지요. 저희가 가장 처음에는 이 변수라는 걸 배우는 것에서 시작을 해서 조건문도 배우고 반복문도 배우고 리스트, 꽤나 심도 있는 개념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는 오늘부터는 약간 한숨 돌리고 또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코드를 통해 복습한다라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한 살짝 다른 토픽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여러분 보시는 그대로 데이터 정렬, 어떻게 주어진 데이터를 정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컴퓨터가 사용하는 이 컴퓨터가 이해하는 수체계인 이 부동소수점 체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까요? 자, 이번 주에는 두 토픽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정렬, 두 번째 부동소수점인데요. 오늘 아마 데이터 정렬 토픽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저희 수요일 대면 수업에서 부동소수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정렬 방법론입니다. 자, 우리 사실 정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합니까? 하이트라는 리스트가 있을 때 순서 없이 그냥 무작위로 5명의 키가 이렇게 나열돼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얘를 깔끔하게 오름차순 혹은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기 위해서 우리는 sort나 sorted 중 편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의 문법적 차이는 존재합니다만 어쨌든 편한 쪽을 고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이 정렬, 우리가 정렬 자체는 뭐 한 줄로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정렬 밑에 깔려 있는 기저에 있는 원리는 아직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렬이라는 거는 결국 어떤 원리에 입각해서 정렬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딱 보면은 157, 175, 181 이 순으로 정렬될 걸 알 리가 없지요. 분명 어떤 원리가 숨어 있을 텐데 오늘은 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실제로 구현해 보는 과정까지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를 정렬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배울 방법은 바로 버블 소트입니다. 제가 매 슬라이드 상단 제목에 약간 그 펀치라인 격으로 이 소트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적어 드렸어요. 버블 소트의 가장 핵심은 이웃끼리 비교해서 뒤집을지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뒤집다와 관련 있는 게 바로 버블 소트가 되겠어요. 자, 94812. 여러분 가장 왼쪽 위에 보이는 숫자열이죠. 94812라는 숫자열을 오름차순 정렬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맞아요? 12489. 12489가 최종 결과가 되어야 하겠죠. 자, 버블 소트는 어떤 식으로 정렬을 하냐? 자, 대부분의 정렬은 각각의 라운드라는 게 있습니다. 라운드를 거쳐서 최종 정렬이 수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1라운드를 거쳤다라는 거는 정렬이 한 몇 분의 1 정도 됐다라는 의미겠죠. 자, 버블 소트의 1라운드는 이런 식으로 수행이 됩니다. 왼쪽 위에 94812가 있는 상태에서 이웃끼리 비교를 수행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이웃은 뭐예요? 9, 4. 9와 4가 가장 우리 눈에 딱 띄는 이웃이죠. 왼쪽에 있으니까. 자, 가장 왼쪽에 있는 9와 4를 비교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였다? 오름차순 정렬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름차순이라는 거는 원리가 뭐예요? 왼쪽에는 낮은 놈, 오른쪽에는 높은 놈이 가는 게 순리다. 이게 바로 오름차순의 원리죠. 자, 그런데 9와 4를 봅시다. 왼쪽에 낮은 놈이 있어요? 높은 놈이 있어요? 9가 더 높잖아. 즉 9와 4, 이 둘만 똑 띄어서 보면은 얘는 오름차순이 아니라 반대로 내림차순이라는 겁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내 임무를 다 수행하려면 9와 4, 너희 자리를 좀 바꿔줘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9와 4를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4와 9가 되겠죠. 이렇게 다음으로 넘어가면 49812가 되고 또 이번에는 9와 8이라는 두 이웃끼리 비교를 수행한다라는 겁니다. 9와 8 역시 순리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지요.
9, 8은 내림차순이니까 뒤집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9와 8을 뒤집어서 4, 8, 9, 1, 2가 됐어요. 그럼 또 9와 1을 비교하는데 역시 순리에 어긋나는군요. 4, 8, 1, 9, 2가 되도록 뒤집고 마지막까지 순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9와 2도 뒤집읍시다. 자, 그러면 라운드 1의 가장 최하단을 보십시오. 4, 8, 1, 2, 9라고 돼 있고요. 제가 9에다가 빨간까지는 아니군요. 약간 로제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분홍색 음영을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자, 분홍색 음영을 왜 넣어드렸을까요?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이 9 뒤에 있는 분홍색 음영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9는 정렬이 완벽히 수행된, 즉 볼장 다본 놈이다라는 겁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9와 4를 뒤집고 9와 8을 뒤집고 9와 1을 뒤집고 9와 2를 뒤집었어. 이렇게 뒤집고 뒤집고 뒤집다 보면 내가 뭐를 보장할 수 있어? 가장 끝에는 가장 큰 놈이가 있다라는 걸 보장할 수가 있잖아요. 왜? 내가 실제로 맥시멈이 뭔지 몰라. 9, 4, 8, 1, 2 중에서 대빵인 놈, 제일 큰 놈이 뭔지 모른다고 칩시다. 우린 알지만. 모른다라고 했을 때 걔가 어디 있는지 모르더라도 I don't know who you are. 근데 어쨌든 뒤집고 뒤집고 뒤집히다 보면은 그 큰 놈이 가장 끝으로 밀려날 거라는 걸 보장은 할 수 있잖아요. 맥시멈이 중간에 있든 앞에 있든 뒤에 있든 계속 뒤집고 뒤집히다 보면 앞에는 좀 다른 놈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가장 큰 놈은 반드시 끝칸으로 밀린다라는 게 보장이 됩니다. I don't know who you are, but you will go back 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가 좀 약해서 미안합니다. 어쨌든 9가 가장 뒤에 있다라는 게 보장이 된 상태로 라운드 2로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라운드 2도 똑같은 방식으로 수행을 하자고요. 4, 8, 1, 2, 9인 상태에서 수행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라운드 2가 개시되고 똑같이 왼쪽에 있는 4와 8을 비교합니다. 얘는 순리대로 갔군요. 그 다음에 8과 1을 비교하는데 이번엔 순리대로 안 갔어. 8과 1을 뒤집고 마찬가지로 8과 2를 뒤집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2와 9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제가 분홍 색깔 음영 넣어드렸잖아. 9는 맥시멈이라는 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9라는 놈은 이웃으로 취급할 필요가 없어요. 즉, 비교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거죠. 즉, 8과 2까지만 스왑이 이루어지고 역시 뭐가 보장이 돼? 8이라는 놈도 그 중에서 가장 대빵. 9를 제외한 나머지 4놈 중에서 대빵이라는 게 보장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라운드를 거듭을 합니다. 그러면 몇 라운드를 수행해야 버블 소트가 완결이 될까요? 자, 5라운드라고 생각하기 쉽죠. 우리가 분홍색 음영이 총 5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분홍색 음영이 4개까지 들어갔다라고 칩시다. 그럼 다른 한 놈은 자연스럽게 뭐예요? 미니멈일 거 아니야. 그래서 4번의 라운드만 거치면 버블 소트는 종결이 된다. 이 짓이라고 하니까 너무 좀 낮아 보이는군요. 이 행위를 4번 하면, 4라운드를 거치면 버블 소트가 완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 컴퓨터는 이런 식으로도 정렬을 수행할 수 있구나. 이 방법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총 3가지를 배울 건데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버블 소트. 이 거품끼리 뭉치는 거죠. 여러분 거품, 비누 거품 이렇게 있으면 지들끼리 뭉치고 막 터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웃끼리 모아서 뒤집을지 결정한다. 그게 바로 버블 소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 왜 배웠을까요? 정렬을 보다 심도 있게 배우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걸 학습했지만 이 버블 소트를 파이썬으로 어떻게 구현하는지 주목하려고 본 거거든요. 어떻게 할까? 뒤를 보죠. 자, 버블 소트의 파이썬 코드입니다. 제가 여기서는 넘버스, 이 숫자들을 임의로 지정을 했습니다. 83426197, 난장판이죠. 이 난장판의 숫자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즉 1, 2, 3, 4, 5, 6, 7, 8, 9로 정렬하는 상황을 가정을 했습니다. 자, 참고로 오늘 보는 코드들은 저희가 이 동영상 강의에서 직접 돌려보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 직접 코드를 한번 작성하거나 복사 붙여넣기 해서 돌려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저희가 직접 돌려보지는 않겠습니다. 자, 넘버스가 이렇게 지정돼 있는, 즉 넘버스라는 리스트가 이미 존재한다라고 가정한 채 출발하겠습니다. 정의하는 거 따로 없이 존재한다고 가정한 채 출발할게요. 자, 먼저 i는 1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왜 정렬을 해야 되는데 생뚱맞게 i가 1부터 시작을 하지? 일단 볼게요. 그 다음에 length를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숫자의 길이가 총 몇 개인지, 즉 숫자가 몇 개인지를 알아야 정렬하는 데 있어서 편하죠.
우리 앞서 봤을 때도 라운드가 4개인 이유는 숫자가 5개였기 때문이잖아. 마찬가지로 숫자 개수를 미리 알아두는 건 중요하다. 그래서 length라는 값을 따로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서 length는 몇이겠습니까? 하나, 둘, 셋. length는 9가 되겠죠. 숫자가 9개니까. 자, while i가 length 미만인 동안입니다. 즉, i가 1부터 8까지라는 거죠. 9 직전에서 코드가 절단 날 거니까. 숫자가 9개인데 1부터 8까지 올라간다고? 숫자가 5개인데 라운드가 1부터 4까지라고? 아, 여기서의 라운드 번호가 뒷코드에서 i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거 우리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즉, i가 1부터 시작한다라는 거는 첫 번째 라운드부터 소트가 개시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첫 라운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앞선 슬라이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볼게요. 이웃끼리 뒤집습니다. 1라운드이기 때문에 전부 확인해 보는 거예요. 0번째 원소와 1번째 원소를 확인해 보고 1번째 원소와 2번째 원소를 확인해보고 그걸 어디까지? 지구 끝까지는 아니고 리스트 끝까지. 리스트 끝까지 하겠다라는 겁니다. 1라운드는 끝까지 다 비교한다. 자, 그러면 끝까지 비교하기 위해서 가장 왼쪽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즉 0번째 원소부터 출발을 하는데 자, 지금 잘 보시면 라운드 넘버가 i죠. 그 i를 바탕으로 while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랑은 별개로, 즉 회전수가 올라가는 거, 라운드 수가 올라가는 거랑은 별개로 한 라운드에서도 반복이 또 이루어져야 되죠. 왜? 한 라운드에서 이웃끼리 비교하고 그 다음끼리 비교하고 그 다음끼리 비교하고 그 반복이 이루어지잖아.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이죠. 구구단에서 봤던 것처럼 중첩 반복문이 쓰기 딱 좋은 상황이다. 겉의 반복문은 라운드를 올리는 반복문, 속의 반복문은 한 라운드를 수행하는 반복문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보이는 코드예요. 가장 왼쪽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지구 끝까지 비교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왜 뜬금없이 랭스 마 아이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라운드에는 어디까지 비교해야 되냐면 0과 1, 1과 2, 2와 3, 3과 4. 즉 죄의가 0, 1, 2, 3만 이웃을 비교해야 합니다. 이웃을 비교하기 위해서 죄의는 0부터 3까지만 올라가야 한다라는 거죠. 5개의 수인 상황에서 죄의는 3까지만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의가 0부터 시작해서 9개의 수인 상황에선 7까지 올라가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7까지 올라간다라는 거는 1라운드에서나 그렇고 2라운드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웃 비교 횟수가 한 칸씩 줄어든다. 즉, 한 칸씩 왼쪽으로 밀린다라는 거죠. 그걸 구현한 게 이겁니다. 아, 회전수 i가 하나 올라갈 때마다 j 의 폭은 하나씩 줄어든다. 그게 바로 j 부등호 랭스 마이너스 i에 담긴 비밀이었습니다. j는 한 칸씩 점점 줄어들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while 2를 멋지게 구축했습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비교만 하면 돼요. 이웃끼리 비교하는 과정을 하면 되고, 자, 제가 중간에 약간 환기를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버블 소트 개념을 숙지했어요. 그리고 내가 코드를 전혀 보지 않고 일필휘지로 싹싹 버블 소트를 작성해요. 그건 굉장히 여러분이 뛰어난 겁니다. 지금은 코드를 보고, 아, 이렇구나. 아, 이런 식의 구문이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으면 돼요. 요거를 막 눈 감고 작성하라 그런 걸 여러분께 기대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 지나가듯 말씀드렸지만 그 암기 형태를 제가 굉장히 지양하기 때문에 버블 소트 코드를 그대로 외워서 쓴 그런 문제는 절대 안 나옵니다. 참고하세요. 보고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하면 되냐면 I도 J도 바깥쪽 반복문도 안쪽 반복문도 멋지게 구축했다라는 거죠. 이제 비교만 하면 돼. 비교라는 거는 뭐냐면은 둘을 비교해서 야, 앞놈이 뒷놈보다 크냐? 그렇게 순리에 벗어난 놈들은 뒤집어라 라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앞놈이 뒷놈보다 크다? 즉, J가 J 플러스 1번째 원소보다 크다라는 거죠. 만약 그걸 충족한다면 바꿔라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바꿔라가 여러분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잠깐 메모장을 켤게요. 자, 여러분 리스트가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자, 원래 코드에서 살짝 벗어나서 이 바꾸는 거에 집중을 해볼게요. 넘버스가 이렇게
8, 3, 4, 2, 6, 1, 9, 5, 7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뭘 하고 싶냐면은 넘버스의 0번째 원소와 1번째 원소를 스왑, 즉 뒤집는 걸 원한다라는 거죠. 83에서 38로 바꾸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런 겁니다. 야, 넘버스 0번째 원소가 지금 8이잖아. 나 그럼 얘를 뒤집어 쓸래. 덮어 쓸래. 뭘로? 넘버스 1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은 넘버스 1의 값도 바꿔야 돼. 자, 근데 문제가 여기서 생깁니다. 잘 보세요. 넘버스 제로의 값을 넘버스 1인 3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넘버스는 어떻게 되냐? 3, 3이 됩니다. 즉 8, 3이었던 놈이 덮어 씌워지면서 3, 3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저는 이 넘버스 1, 제가 지금 블럭 처리한 요 놈을 8로 덮어 씌우려고 합니다. 근데 8 어디 갔죠? 내가 이미 덮어 씌우느라 버려버렸잖아. 그래서 그냥 수학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런 식의 구문이겠지만 이러면 넘버스 제로에 있던 게 이미 기억 속에서 지워진 뒤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임시 변통에 해당하는 변수를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걸 볼게요. 템포랄이 뭔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겠는데 템포럴이 즉 임시의 준말입니다. 내가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은 넘버스 제로 이 8이죠. 얘 8을 저장을 할 거예요. 우리 방금 수합하면서 벌어졌던 문제가 뭐죠? 기억 속에 8이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잖아. 그래서 내가 8을 기억할 거야. 기억할게. 8이라는 놈을 기억하겠다라는 겁니다. 템포에는 8이 저장돼 있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덮어쓰기를 수행한다라는 거예요. 넘버스 제로에 8 대신 3을 덮어 씌우겠다. 자, 이제 뭐 하면 돼요? 넘버스 1의 자리에 방금 기억해 두었던 템프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마치 여러분 지그재그 같지 않습니까? 템프 넘버, 넘버 넘버, 넘버 템프. 템프 빵, 빵, 원, 원 템프. 꼬리 잡기 지그재그의 느낌이잖아요. 이게 보통 우리가 수학을 할 때 쓰는 구문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조금 복잡하죠. 제가 뭐라고 누차 강조를 드렸냐면 파이썬은 직관적 문법이라는 주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파이썬은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아도 되게끔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어떤 자유? 이런 자유. 볼까요? 넘버스 j, 넘버스 j 플러스 1은 넘버스 j 플러스 1, 넘버스 j. 이게 무슨 소리냐? 수압이 이렇게 한 줄 만에 간단하냐? 네, 그렇다라는 겁니다.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두 개를 뒤집는 구문을 보다 강력하고 편리하게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합니다. 여러분이 A랑 B에 존재하는 놈을 뒤집고 싶다면 A, B 이꼴 B, A라고 해주면 돼요. 그러면 얘가 이거 수압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알아서 뒤집어 준다라는 겁니다. 방금의 템프를 활용하셔도 좋고 지금 여러분이 새로 배운 수압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어느 쪽을 활용하든 답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수압을 우리가 강력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알고 갑시다. 반복을 위해서 J를 1 늘려주고 I를 1 늘려주면 우리가 버블 소트를 이렇게 멋지게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거 언급드리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블 소트를 배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정렬을 배운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 정렬은 바로 인서션 소트입니다. 문자 그대로 원소 하나를 골라 적절하게 삽입한다가 핵심인 정렬 방법이 되겠습니다. 역시 개별 라운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라운드 한번 볼까요? 역시 94812라는 놈을 오름차순 정렬하는 게 목표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내가 인서션 소트라는 건 삽입이 핵심이라고 했잖아. 여러분 삽입하려면 난데없이 뭐 7, 이런 바깥에서 새로운 놈을 삽입하겠습니까? 그럼 리스트가 어그러지죠.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한 놈을 빼서 적당한 위치에 끼워 넣는 마치 젠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를 빼서 다른 블록을 끼워 넣듯이 그런 것처럼 하나를 빼서 삽입하는 게 바로 인서션 소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를 먼저 빼냐? 맨 앞놈의 다음 놈.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맨 앞놈이 아니라 맨 앞놈의 다음 놈을 뺍니다. 왜 굳이 맨 앞놈이 아닌지는 보면 알게 돼요. 94812에서 앞에 바로 다음인 4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4가 묻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오? 자, 그럼 어디로 갈까요? 4가 어디로 가는 게 좋냐면 왼쪽을 봤을 때 가장 적절한 위치로 가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인서션 소트의 원리입니다. 4를 뺀 다음에 4에서 눈을 왼쪽으로 싹 틀어요. 자, 그러면 4가 갈 수 있는 방향은 제가 표시를 해드릴게요. 자, 4를 뺐습니다. 8, 1, 2는 관심이 없어요. 8, 1, 2는 우리 관심 바뀌고 4, 눈 왼쪽에 있는 9를 보자라는 겁니다. 4가 갈 수 있는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4랑 9를 비교해서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자기 자리에 그대로 머무르거나. 그러니까 약간 그 스마일 같지 않습니까? 미안합니다. 어쨌든 4는 9 왼쪽으로 밀려나거나 아니면 원래 있던 위치에 그대로 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름차순 정렬이라는 시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첫 번째, 즉 9 왼쪽으로 밀려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4, 9, 8, 1, 2라는 라운드 1에서의 최종 결과물이 도출이 되는 겁니다. 자, 똑같이 라운드 2를 해볼까요? 4, 9, 8, 1, 2인 상태에서 또 8이 물어봅니다. 이번에는 키를 하나 오른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 보통 우리가 인서션 소트에서 빼는 값, 이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빼는 값을 우리가 키 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키 값을 적절하게 삽입해 주는 게 인서션 소트의 핵심입니다. 초록색 키 값이 이번에도 묻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번에는 선택지가 조금 더 넓습니다. 자, 세 가지 화살표 중 하나를 택해서 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름차순 정렬이라는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는 게 맞습니까? 오름차순 정렬이니까 4, 8, 9 순으로 가는 게 깔끔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삽입되는 게 맞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결과가 라운드 2의 최종 수행 결과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의 소트와 비슷하게 이번에도 그 분홍색 음영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분홍색 음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키값 뽑아 집어넣고 키값 뽑아 젠가 마냥 집어넣고 하면 뭐가 보장이 돼요? 적어도 요 놈들은 오름차순이라는 게 보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 9밖에 없는 상태에서 오름차순이 되도록 4를 집어넣었으니까 4와 9는 오름차순인 게 증명이 되죠. 또 4와 9, 지들끼리 오름차순인 게 보장이 된 상황에서 8 역시 적절히 오름차순이 되도록 눈치 봐서 끼워 넣는다. 그러면 뭐가 보장이 된다? 4, 8, 9가 오름차순인 게 보장이 된다라는 거죠. 뒤에 놈들은 몰라. 뒤에 무슨 수가 등장한지도 몰라. 근데 4, 8, 9 셋만큼은 완벽한 오름차순이라는 게 보장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세 라운드를 반복하면 네개의 수가 오름이라는 게 보장이 되고요. 4라운드가 끝나면 5개의 수가 오름이라는 게 보장이 됩니다. 근데 말이 좋아 5개의 수지. 5개의 수가 오름차순이라는 건 뭐야? 정렬 끝났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시 4개의 라운드를 거쳐서 이렇게 삽입 정렬을 수행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원리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죠? 자, 원리를 봤으면은 파이썬 코드로 넘어갈 시간. 파이썬 코드가 살짝 까다롭긴 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다음으로 가죠. 자, 인서션 소트 방금보다는 줄이 좀 긴 편입니다. 원리도 복잡하니까 좀 더 길겠지. 넘버스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이번에도 역시 i는 1이라고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ength equal length numbers라고 지정하도록 할게요. i가 또 1인 거 보니까 이번에도 라운드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i가 라운드, 회차인가 보구나. 자, 역시 1라운드부터 시작해서 숫자가 9개니까 8라운드에 도달할 때까지 삽입 정렬, 키 뽑아서 집어넣고 키 뽑아서 집어넣고 하는 과정을 반복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J라는 거를 먼저 선언하도록 할게요. J가 왜 I-1인가?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인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키 밸류라는 거를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키 밸류라는 거는 뭐냐면 넘버스의 i번째 원소예요. 어? 키 값은 가장 왼쪽이 아니라 그 다음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i가 0이 아니라 1이지요. 즉 i가 1이라는 건 넘버스의 1번째 원소인 3. 제가 좀 동글베기 치겠습니다. 얘가 첫 번째 키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동그라미 친 3이 첫 번째 키 밸류가 된다. 아, 방금 봤던 원리랑 똑같네. 두 번째 놈 빼서 적당히 집어넣고.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i가 1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럼 세 번째 놈 빼서 집어넣겠네.
그렇게 다 집어넣으면 삽입정렬 끝이다. 아, 괜히 i가 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구나. 여기서 간파하셨다면 절반 온 겁니다. 잘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값, 즉 인덱스가 0이 아니라 1인 3을 키값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 옆에 있는 게 바로 J가 된다라는 거. i가 1이라면 J는 0인데 J가 0 이상인 동안 뭐를 반복하냐면은 내가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야, 키밸류 넣어. 키밸류가 뭡니까? 3이죠. 너 혹시 넘버스 J, 즉 0번째 원소보다 작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즉 3한테 3, 너 8보다 작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3아, 너 8보다 작니라고 물어보는데 작습니까? 안 작습니까? 작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이 넘버스 J, 즉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8이라는 값을 여기 넣어준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찬찬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앞서서 봤을 때는 그냥 적절한 위치를 선택하는 것처럼 봤기 때문에 지금 코드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찬찬히 한번 볼게요. 키밸류가 3인 상황에서 넘버스 0한테 물어봅니다. 작니? 그래서 실제로 작다라고 했잖아요. 작으면 어떻게 되냐면 넘버스의 1번 원소, 즉 이 3 대신에 뭐가 들어가게 된다? 넘버스의 J번 원소, 즉 8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약간 느낌이 옵니까? 얘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8이 한 칸 밀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3이 쫙 빠졌잖아. 그러면은 이 쫙 빠진 요 빈칸에 8이 밀려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 마치 우리 그 블럭 퍼즐 풀듯이 빈칸에 8이 밀려 들어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어디까지 밀려가면 돼요? 3이 더 이상 작은 수가 아닐 때까지 밀려가면 되겠죠. 그래서 LG의 브레이크가 걸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다 수행하면 어떻게 되냐? 이 우리가 빼놨던 이 3이라는 값을 어딘가에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거를 어디에 집어넣는다? 넘버스의 J 플러스 1에 집어넣는다. J가 얼마더라? J는 0이었죠. 이 0이었다가 마이너스 1이 됐고 다시 플러스 1이 됩니다. 즉 0번째에 8 대신 3을 넣어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라운드를 증가시킨다라는 거예요. 자, 처음 보면 쉽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코드가 삽입정렬 코드구나 라는 것만 이해하셔도 사실 지금으로서는 충분해요. 저희가 첫 수업, 오늘 처음 이 인서션 소트에 대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아, 이 코드는 인서션이구나 라고 구분만 하셔도 사실 잘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4를 키밸류로 두겠다라는 거. 그리고 똑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4야, 너 8보다 작니라고 물어보는데 작지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2, 4가 존재하던 빈칸에 8을 밀어넣겠다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밀어넣어? 3만큼은 못 밀어넣죠. 그래서 3, 4, 8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밀고 밀고 밀다가 그만 밀렸을 때 삽입한다. 이게 바로 삽입정렬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세 번째 정렬 방법론은 바로 selection sort, 우리말로 하면 선택 정렬이 되겠습니다. 문자 그대로 최소값을 선택해서 맨 앞과 맞바꾼다라는 게 원리예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오히려 앞서 봤던 삽입 정렬보다도 더 간단해요. 자, 선택 정렬 원리를 1라운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 4, 8, 1, 2를 오름차순 정렬하는 상황에서 그냥 눈 딱 감고 최소값 하나 찍겠다라는 겁니다. 9, 4, 8, 1, 2 중에서 최소값은 뭡니까? 1이죠. 1이기 때문에 얘를 뭐랑 바꾸냐면은 맨 앞에 9랑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아니 왜 굳이 맨 앞이랑 바꿔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최소값을 고르면 걔가 맨 앞으로 가는 게 오름차순을 위한 원칙 아니겠습니까? 오름차순이라는 건 가장 작은 놈이 맨 앞에 가는 거니까. 즉 최소값을 1이라는 값을 찾았다면 너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맨 앞으로 가야지라는 겁니다. 그렇게 1, 4, 8, 9, 2 둘만 맞바꿨기 때문에 1, 4, 8, 9,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역시 분홍색 음영이 쳐집니다. 이건 뭐가 보장됐다라는 겁니까? 1이 최소 원소, 즉 최소 원소고 얘가 가장 앞에 있다라는 게 보장이 됐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1, 4, 8, 9, 2에서 1이 음영이 쳐져 있다라는 거는 가장 앞에 있는 원소가 정렬이 완결된 상태다라는 게 보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최종 정렬에서 1이 앞에 있다는 게 보장이 된다. 똑같은 방식으로 2라운드를 할 수 있습니다. 4, 8, 9, 2에서 최소값은 2,
그러면 남은 놈들 중에 맨 앞인 4랑 맞바꾸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가 반드시 이 위치에 가야 된다. 최종 정렬 결과에서 1은 이 위치, 2도 이 위치라는 게 보장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몇 라운드를 수행해야 완결이 되겠습니까? 5라운드인 것처럼 보이지만 4라운드만 수행하면 끝의 원소는 자동적으로 그 위치가 결정이 되니까 1, 2, 4, 8, 9를 위해선 4라운드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 자, 원리가 간단하다 보니까 코드도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아요. 이번에는 i를 0으로 랭스를 랭 넘버스라고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i가 0인 거 보니까 i가 회차를 의미하는 건 아닌가 보네. 이번에는 라운드를 의미하는 건 아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묻는 겁니다. i가 랭스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동안. 랭스는 9잖아. 즉, i가 8보다 작은 동안이니까 i가 0부터 7까지 반복하라라는 거구나. i가 0부터 7까지 뭐를 반복하라라는 거예요? 타깃 넘버스를 i부터 랭스까지로 두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중요해요. 메모장을 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타겟 넘버스가 지금 이 첫 번째 1회전에서는 넘버스의 몇부터 몇까지인 거예요. 0부터 랭스인 9까지라는 건데 우리 콜론의 원칙 기억납니까? 9가 들어갔다라는 거는 9, 즉 맨 끝은 제외한다라는 거. 그래서 얘는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 됩니다. 0번부터 8번까지라는 건데 그게 뭐예요? 끝 인덱스가 8이니까 전부를 의미하는 거죠. 넘버스의 전체가 타겟 넘버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 중에서 나는 뭘 찾아야 돼? 앞자리랑 바꿀 거니까 미니멈을 찾아야지. 자, 따로 언급드린 적은 없지만 특정한 리스트에서 우리가 최소값을 찾기 위한 파이썬 내장 함수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min, min이라고 부릅니다. 미니멈의 준말이겠죠. 반대로 최대값을 찾기 위해서는 맥시멈의 줄임말 max가 있습니다. 즉, 타깃 넘버스가 리스트 전체잖아요. 전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최소 값을 구하려면은 민 타겟 넘버스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걔를 우리는 타깃 미니멈이라고 설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타깃 미니멈은 이 상황에서 어떤 수가 됩니까? 표시를 해드릴게요. 타깃 미니멈은 요 수가 됩니다. 아, 전 그럼 뭐를 하면 돼요? 맨 앞에 있는 8이랑 이 제가 동글뱅이 친 1을 맞바꾸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최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맞바꾸는 거는 뭐를 기준으로 맞바꿨어요? 우리 방금 어떻게 했더라? 좀 확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런 식으로 값을 바탕으로 맞바꾼 게 아니라 인덱스, 위치를 알고 있어야 맞바꾸는 게 가능했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8이랑 1을 맞바꿔야 한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1의 인덱스를 알고 있습니까? 1의 인덱스를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미니멈 값은 잘 찾았어요. 미니멈 값은 잘 찾았는데 그 미니멈 값의 주소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이 빨간색 친 무슨 구문? 인덱스라는 구문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리스트 다룰 때 제가 이 인덱스라는 구문에 대해서, 인덱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지만 인덱스라는 구문에 대해서 따로 언급드리지 않았어요. 얘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냐면은 어떠한 값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반환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구문은 어떤 식으로 전개된다? 넘버스라는 리스트에 타깃 미니멈, 즉 1이라는 값이 어느 위치인지를 반환해야 된다라기 위해서는 인덱스를 점 옆에 적어주겠습니다. 점 하면 생각나는 말 대상 액션이죠. 넘버스라는 대상에 인덱스를 구해달라는 액션을 취하겠다라는 겁니다. 뭐의 인덱스? 미니멈의 인덱스. 자, 이 리스트 소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다방면에서 이 인덱스 구문을 활용할 일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결국에는 뭐가 된다? 타깃 인덱스가 된다라는 거. 나는 그럼 뭐 하면 돼? 맨 앞과 타깃 인덱스를 맞바꾸면 되죠. 이렇게 단순할 수가. 그리고 i를 1 올립니다. 자, 그러면 타깃 넘버스는 어떻게 된다? 이제는 1부터 끝까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아, 얘는 이미 맞바꾸어졌으니까
인 상황 확정이죠. 자, 그러면 내가 이 1을 굳이 수합 대상에 넣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얘는 이미 정렬이 완결된 상태고 이제 나는 뭐에 대해서만 실렉션 소트를 하면 돼? 첫 번째 원소부터 끝까지 실렉션 소트를 하면 된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i가 1 올라간다라는 의미는 왼쪽 끝이 바뀐다라는 거. 그렇게 실렉션 소트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왜 i가 1이 아닌지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회전, 이 라운드 수를 i로 두면 편하긴 편하지만 지금 얘는 왼쪽 끝부터 정렬을 수행해야 되죠. 그래서 i를 이번엔 0으로 뒀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실렉션 소트에 대한 원리와 코드까지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자, 그러면 사실 되게 본질적인 의문입니다. 아니, 잘 알겠고 세 가지 정렬 다 존재하는 거 알겠는데 우리 먼저 배웠던 거는 sort와 sorted였잖아요. 리스트를 sort하거나 sorted하는 거. 그러면 파이썬이 제공하는 이런 sort와 sorted 같은 경우에는 이 셋 중에 무슨 방법으로 정렬을 한다라는 거죠. 즉, 파이썬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정렬을 하는가 가 궁금할 수도 있겠어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파이썬은 이 팀소트라는 정렬 방법론을 채택을 합니다. 팀소트라는 건 팀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팀소트예요.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진짜 팀이라는 사람이 개발을 해서 고안을 해서 팀소트인 거고요. 자, 이 팀소트는 어떠한 정렬이냐? 하이브리드 정렬 체계예요. 두 가지 원리가 병합된 형태인데 합병 정렬이라는 영어로는 머지 소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안 배운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컴과에 뭐 만약에 진입을 하거나 또는 뭐 학년을 진급을 하게 된다면은 다른 과목에서 자료구조 알고리즘 등의 과목에서 배울 겁니다. 합병 정렬, 머지 소트와 삽입 정렬이 혼합된 형태입니다. 삽입 정렬은 오늘 배웠는데. 팀소트가 오늘 배운 것 중에 삽입 정렬에 기저해 있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팀소트는 우리가 오늘 배운 단일 정렬 방법론보다 월등히 빠르다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뭐 오른쪽에 제가 약간 여러분의 그 분위기 환기를 위해서 그 밈을 하나 넣어놨어요. 보통 우리가 그 컴퓨터 학과를 졸업을 하고 뭐 취업 면접이나 기타 뭐 상급 학교 면접 등을 보겠죠. 그러면 아마 인터뷰어가 물어볼 겁니다. 너 정렬 방법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설명을 해봐라. 그러면 긴장하고 당황한 나는 제가 버블 소트 정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만큼 버블 소트가 굉장히 단순하다, 또 기억하기 쉽다라는 건데 오늘 배운 세 가지 정도의 정렬 방법론은 진짜 컴퓨터 과학에서 기본적인 정도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참 좋다. 나중에 쓸모가 여러모로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팝 퀴즈는 간단히만 보겠습니다. 정렬이 빠르고 느림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거를 보통 타임 컴플렉시티, 시간 복잡도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합니다. 즉, 길이가 n인 리스트, 길이가 1, 2, 3뿐만이 아니라 임의의 잔수 n인 리스트가 있을 때 연산을 몇 번 정도 수행하냐, n제곱번 수행하냐, n상승번 수행하냐 이렇게 계산을 함으로써 그 빠르고 느리다는 기준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버블 정렬, 삽입 정렬, 선택 정렬보다 팀소트가 빠르다라는 거는 팀소트의 계산 복잡도, 시간 복잡도가 더 우월하다라는 거예요. 역시 이 자세한 개념은 저희 강좌에서는 따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연습 문제 하나 풀고 오늘의 동영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지요. 하단 파이썬 코드는 버블 정렬의 원리에 기초해서 입력받은 리스트를 오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림 차순으로 정렬을 합니다. 가나다에 들어갈 구문은 무엇일까요? 한번 일시정지하고 풀어볼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 정도 푸셨습니까? 저희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를 먼저 볼까요? 숫자를 입력받은 다음에 스플릿을 이용해서 넘버들을 쪼개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넘버들을 매번 인트 변환하는 거. 우리 그 엑서사이즈에 대한 풀이에서도 언급드렸지만 이 문제에서는 아마 반복문을 돌려서 한 땀 한 땀 이렇게 인트로 변환하려는 것 같아요. i가 0부터, 즉 0번째 원소부터 시작해서 끝에 다다를 때까지 모든 원소들을 숫자 형태로 문자였던 걸 숫자 형태로 탈바꿈하려는 의도구나 라고 우리가 간파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들어갈 게 그냥 부등호냐 등호 들어간 부등호냐 라고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얘가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5개의 숫자 뭐 이렇게 생각할까요? 4, 1, 2, 3, 5 5개의 숫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랭스는 5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i가 5 이하인 경우 5보다 같거나 작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5번째 원소, 인덱스가 5인 원소까지 건드리고 반복문이 종결되거든요. 근데 랭스는 어디까지나 길이를 의미하지 인덱스가 5인 경우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죠. 원소가 5개라는 건 끝 인덱스가 4까지밖에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즉 등호를 쓰게 되면은 존재하지 않는 원소까지 접근하게 된다. 그럼 오류가 날 테니까 등호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거는 그냥 부등호겠네요. 자, 나에 들어갈 거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가 나인 상황에서 i가 1보다 같거나 큰 경우에 while을 돌린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while이 어디까지 돌아가는지 한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4, 1, 2, 3, 5, 랭스가 5인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경우로 한번 상정해 보죠. i가 5로 시작하는 경우. 랭, 넘 리스트여서 i가 5로 시작하는 경우를 상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i가 1 이상인 동안 j는 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j가 i 직전까지, 즉 j로 가능한 값은 0, 1, 2, 3, i를 5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4까지 돌아가겠습니다. j가 4까지 돌아가게 되는데 if에서 지금 뭐를 건드립니까? 세상에 j가 4인 동안 5번째 원소를 건드리게 되어버리죠. j 플러스 1이 5니까. 5번째 원소는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역시 한 칸 마이너스인 요 두 가지. 랭 마이너스 1이 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를 볼게요. 답은 결국 2번과 3번 중에 하나일 텐데 다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넘 리스트 j가 넘 리스트 j 플러스 1보다 커야 움직이냐 작아야 움직이냐라는 거죠. 뭐를 움직여? 제가 지금 화살표 처리한 거 뭡니까? 스왑이죠. 즉 앞에 놈이 커야 스왑하냐 작아야 스왑하냐라는 건데 여러분 내림차순 정렬을 하기 위해서는 어떨 때 스왑을 해야 돼요? 3, 5 이런 식으로 앞에 놈이 더 작을 때 어디 감히 네가 여기 있어 하면서 스왑하는 게 내림차순의 원리잖아요. 즉 앞에 놈이 뒤에 놈보다 작을 때, 즉 왼쪽으로 이렇게 꺾인 대괄호가 부등호가 들어가는 게 맞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군요. 약간 시험도 정렬이 만약에 나온다면 이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렬 코드를 보고 이걸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대충 인덱스가 어떨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는가. 기출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도를 여러분께 묻는다라는 거고, 오늘 내용이 다소 어렵기 때문에 뭐 코드 전체를 외워서 그대로 써라 이런 건 절대 안 나온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첫 번째 테마인 이 데이터 정렬 방법론, 즉 삽입 정렬, 버블 정렬, 선택 정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파이썬이 제공하는 기본 정렬이 삽입 정렬에 부분적으로 의존하는 형태다라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두 번째 테마인 부동수 수정과 표시 형식은 수요일 대면 수업에서 다루도록 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요일에 만날게요. 고생하셨습니다.